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원유가 폭등은 국제 수지 적자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또 화석 연료의 사용에 의한 환경 오염 또한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체 에너지 개발이 절실한데요. 대체 에너지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심윤조 후보 그리고 김성욱 후보 순서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절약해야 합니다. 또 해외에서의 그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에너지 안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자원 외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웃 중국을 보더라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게 자원 외교를 위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 외교에 부작용이 있어 왔지만 이것은 제대로 된 외교, 깨끗한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력을 위해서도 자원 외교는 더 강하게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대체 에너지라고 하면 흔히 이제 원자력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전력에 차지하는 비율이 35%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주재했던 오스트리아는 신재생 에너지가 전력 생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늘려야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수력을 비롯해서 풍력, 태양력, 조력, 또 나무 껍질로 하는 펠라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 부족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정부가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술이 점점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더욱더 정부 차원에서도 투자하고 지원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더 늘어나면은 환경 분야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아늑하고 편안한 그러한 생활 환경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산업도 발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성욱 후보 답변하시죠. 사실 유가 폭등으로 서민이 정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아마 유가가 배럴당 145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름값이 리터당 1,400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배럴당 유가가 125불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시중에 유통되는 기름 가격은 2,300원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 유류세가 1조 증가했다는데 아마 그 부분이 1조를 하지 않았나 해서 서민 경제를 생각해서 유류세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원전 고리 1호기가 12분 동안 작동되지 않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동되지 않은 것을 숨기고 시시한 것이 보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민간 사찰한 것도 시시하면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쓰나미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같은 폭발 사고가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원자력만큼 효과적인 대체 에너지원은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태양광 발전, 수소력 발전, 풍력, 조력 발전 등 지열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권장하는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준비한 3개의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각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심층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은 후에 상대방 후보는 공약사항 가운데 자유주제를 가지고 질문할 수 있고 답변 후 보충 질문도 가능합니다. 단 질문은 1분, 답변은 1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먼저 토론 진행 순서에 따라서 김성욱 후보의 공약사항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지는 시간은 3분입니다. 네. 기호 2번 김성욱의 강남 신화 되살리기 5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명무실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백지화하고 압구정동 재건축이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기부 체납률을 기존 재건축 법규에 따라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찾기 일환으로 설정된 기부 체납률 25%를 타 지역과 같은 10%대의 기부 체납률이 되도록 서울시장과 잘 협의하겠습니다. 청담동 삼익아파트
삼성동 상하아파트, 홍실아파트 재건축이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강남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서 상습 정체구역을 설정하고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조사하여 상습 정체구역과 시간을 설정하여 그 구간에는 정체 시간에는 지역교통통제관을 임명 배치토록 하여 원활한 소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영유아 무상보육과 초등학생, 중학생 아침 급식, 점심 식사를 무상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생산성 제고 차원입니다. 여성들이, 엄마들이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시기여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 원활히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더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아침 조식의 급식은 그 경비가 다른 식사 경비보다 현저히 작아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찾아가는 경영지원센터가 설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주민과 월 2회 오픈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과 현장에서 오픈 공간에서 민원과 주민의 불편을 듣고 해결하고 또 현장에서 주민의 민원을 듣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의 공약이 많이 있지만 선관위에서 요구한 5가지 공약이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요약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성욱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심윤주 후보는 김성욱 후보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심윤주 후보 질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 후보께서 여러 좋은 방안을 내주셨습니다. 저도 김 후보와 지금은 경쟁 관계에 있지만 정치적인 대결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이 강남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일해나갈 정치적 동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은 앞으로 저희가 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상대방의 좋은 의견은 더 반영을 해서 국정에 그것이 반영되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박원순 시장이 되셔갖고 그 8만 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50%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김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김성욱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그 부분은 8만 호 공약과 압구정동 재건축 문제는 사실 별개의 문제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그 전체를 재건축할 때 일정 부분에 그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적은 평형의 그 아파트를 건설을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건설을 하게 되면 용적률 상향을 받지 않거나 어떤 혜택이 없으면 충분히 뭐 용적률의 기부 체납을 하지 않고도 적은 기부 체납률로 충분히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현재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자원봉사할 때 만났습니다. 시장 되기 전에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제가 또 고향이 경남 밀양인데 옆에 창녕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주 소통하고 왕래하면서 강남 주민의 이익을 잘 협의해서 대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건축 문제든 어떤 문제든 잘 협의해서 대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심윤주 후보께서 김성욱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은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김성욱 답변도 뭐